네, 안녕하세요. 경제전 정독기입니다. 네, 오늘 국장은 역대급 패닉셀입니다. 이 정도로 왜 빠지지 싶을 정도로 저도 의문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도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AI 버블의 붕괴,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중동 전쟁의 확산이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또 마이너스 4%가량 빠졌는데 오늘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금융위기, 닷컴 버블, 코로나 때급을 기록하고 있는데 악재란 악재는 모두 국장이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마이너스 11%까지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3%까지 역대급 하락이었습니다. 모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요. 국장이 전쟁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위에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투매가 투매를 낳는 그야말로 패닉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예단하긴 이릅니다. 니케이 지수를 보면요. 니케이 지수도 오늘 코스닥만큼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2.4% 빠졌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오래 박스권을 유지하던 일본 증시가 올 초부터 상반기까지 반년 이상 올린 것을 몇 주 만에 급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보실게요. 다우존스도 일봉상에서 쌍봉을 찍고 큰 음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아직 힘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니케이 증시와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미증시를 보면 길게 한번 보면 나스닥을 길게 보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근데 국장은 오른 것도 없는데 하락폭이 1등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종가로 마이너스 8.7%까지면서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다 토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손절 타이밍도 지났고요. 이렇게 갭으로 쭉쭉 밀어버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손절하는 것보다 단기 반등이 나오면 잘라내거나 아니면 물 타서 탈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좀 자세히 볼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길게 보면 이렇게 오늘처럼 하락이 있었던 것은 이때 팬데믹 때 이때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도 일봉상에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이 정도 급으로 빠져졌었고요. 오늘 또 역시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멸입니다. 미증시가 상승할 때 효과를 못 누리고 하락할 때는 더 심한 커플링 현상으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시황을 항상 적습니다. 아침 미증시 시황과 국내 증시 시황을 이렇게 항상 적는데 제가 코스피는 26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6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했는데 와 지수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다 뚫어내렸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주봉과 월봉상에서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먼저 코스피는 2360포인트 월봉과 주봉상에서 2360포인트를 그어볼게요. 월봉상에서 236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냐? 2260포인트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실게요. 코스닥은 일봉상에서 코스피보다 더 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좀 올랐다가 바로 급락. 코스닥은 연봉상에서 보시면 오래 올랐던 것을 지금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추세상 이 부분 760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추세 이탈을 해서 지금 보시면 660포인트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10포인트 주봉상에서 610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주봉상에서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1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줍줍 박앤셀 시기지만 공포장에서 정말 쉽지 않고 미증시도 지금 데이마켓에서 엄청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녹화하고 업로드 할 때쯤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만약 이 지표마저 경기 침체를 가리킨다면 내일 갭 하락 시작하고 또 공포의 시장가로 던지면서 투매가 계속 투매를 부를 겁니다.
근데 또 국장 특성상 선반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략 후광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제발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서비스업 PMI가 잘 나와서 전략 후광 장세로 내일 진행된다면 다시 또 단타가 판치겠죠. 향후 당분간은 변동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리신 분들, 손절 어려우신 분들은 추매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하락이 멈추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나마 낫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황 브리핑을 항상 쓰면서 6월 말 7월 초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왔고 현금 보유를 늘려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시황 브리핑 영상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이렇게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나마 현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덜 쫄릴 텐데 지금같이 일봉상에서 마이너스 13% 이 정도 무너지는 장에서 누가 안 쫄리겠습니까? 오늘 같은 하락은 진짜 코로나 이후로 20년 2월 이후로 거의 4년 반 만인데요. 4년 반 만에 이런 하락장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하락장입니다. 내가 주식을 못하나 운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숨 쉴 틈도 안 주고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지금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게 코로나 때 시기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때는 팬데믹으로 이때는 알려지지 않는 언노운 이슈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갑자기 돌발 변수에 이렇게 급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의 지금 또 팬데믹만큼 무너지는데 지금 이슈는 다 알고 있는 이슈 아닌가요? AI 버블도 그리고 경기 침체 둔화도 계속 지표로 나왔었고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지금 이 모든 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한 번에 밀어버린 거고요. 신용잔고도 역시 20조에서 확 줄었죠. 저는 이 이슈 중에서 엔켈이 청산이 되면서 가장 증시를 흔든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엔켈이 청산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짧게 다뤘고 좀 더 자세히는 국장의 하락이 좀 멈추면 다뤄보겠습니다. 당분간 증시 좀 보지 마시고 힐링하세요. 안녕. Why